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좀만 다시 한번 복습 좀 해봐요. 우리 아까 했으니까 뭐 간단하게 다시만 짚고만 넘어가자면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무조건 드러나 있는 애는 뭐다? 요렇게 표준형 형태로 바꿔주면 표준형이라고 얘기할 만한 조건은 항상 하나 정도라고,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위치와 두 번째는 모양이 드러나는 식이에요. 위치와 모양이 대놓고 있는 애를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애가 모양이야? 기울기. 위치는 누가 어떤 거가 말해? y절편이. 2차 함수는요.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q. 위치는 누가? p, q라는 꼭지점이. 그 다음 모양은 x제곱의 개수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폭이 얼마나 되는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있는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그럼 위치는 누가 얘기하는 거야? 중심좌표가. A, B라고 하는 중심좌표가 위치를 말하고 그럼 모양은 누가 얘기하게 돼요? 반지름이 모양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애가 표준형이고 그걸 풀어놓은 애가 일반형이구나 정도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위치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절대 까먹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위치관계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지름으로 기억하라고 그랬죠. 반지름과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얘는 두 점에서 만난다. 기하적으로 변형한다면 얘는 할선이 됩니다. 할선이 뭐예요? 자르고 지나가는 선.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자, D가 R이라고 하는 건 이건 한 점이라고 얘기하고 접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럼 얘는 접선을 의미하게 돼요. D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뭐 아무것도 만나지도 않고 그걸 부르는 명칭은 없습니다만 주로 뭐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원 위에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는 문제가 여기서 주로 출제가 되겠죠. 예, 할선에 대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공통현 문제였습니다. 공통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구나. 자, 현에 대해서 현 문제로 갈 수도 있고요. 제가 저기 어디야? 4번 내용일 거예요. 아마 뒤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 그 부분에서 나오면 그 현이라던가 공통현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두 점에서 만날 때 나오는 문제들이고요. 오늘 할 내용이 바로 이 접선과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3단원 원의 방정식 중에서 세 번째 챕터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오늘따라 글씨가 또 난리가 났구만.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은요, 세 가지 유형의 문제에 맞춰서 세 가지 방법으로 원의 접선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구하는 유형 자체는 첫 번째가 첫 번째가 기울기인가요? 그쵸. 첫 번째가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는 여기다 놓을까? 두 번째는 한 칸 밑에 놓자. 원 위에 한 점, x1, y1이 주어질 때 기울기 m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원 밖에 한 점에 대해서 a, b m, n이라고 할게요. m, n이라고 할 때 p, q라고 할까요? p, q가 안겠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어떤 방식으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는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일단 한 가지 얘기하자면 3번은요. 식이 없어요. 3번은 1번 아니면 2번 공식으로 변형해야 되는 과정이고 3번이 당연히 제일 변형이라고 했으니까 3번이 제일 복잡하겠다. 그죠? 그래서 1번과 2번에 대한 식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울기가 m이라고 직접적으로 주어졌을 때 이 원의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 어떤 식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에서 무슨 말이야?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 1번 이제 뭐지 저기 기울기 m 값이 주어지면 식은 어떻게 되냐면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뒤지게 복잡한 식이 나와요. 복잡해 보이는 겁니다. 복잡한 건 아니고요. 선생님 이거 외워야 돼요. 네, 공식이라니까요. 공식이에요. 그럼 이해를 시켜드릴 건데요. 이해가 안 되시면 네, 몇 번 반복해 보시고요. 유도를 몇 번 반복해 보시고 그리고 외우시면 좋아요. 자, 공식부터 다 적어놓고 갈게요. 원 위에 한 점 x1, y1이 주어지면 얘는요 단순합니다. 여기 위로 올려갖고 조금 내려가고 y는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요. 다음 세 번째 원 밖에 한 점 P, Q에 대해서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은 기울기가 m이라고 가정해서 y 마이너스 q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p로 놓고 뭐가? 중심까지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과 같도록 식을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은 얘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예, 그래서 m 값을 로 놓고 m을 구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케이스. 다른 두 번째 케이스는요. 어떻게 놓냐면 원 위에 얘가 좀 더 복잡합니다. 원 위에 점을 x1, y1이라고 가정하고 접선의 방정식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 p, q를 지난다. 라고 식을 잡으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띄어쓰기 때문에 잠깐만. 제가 어떻게든 한 줄에 쓰고 싶어서 얘를 좀 바꾸겠습니다. 원 위에 한 점 x1, y1 일 때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렇게 식이 나오고요. 세 번째 아까 뭐라고? 원밖에 한 점 p, q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풀 수 있다고? 아예 첫 번째 풀이 방법이에요. 풀이 방법. 풀이 방법. 첫 번째 풀이 방법은 방법 2 아까 얘기했던 요 한 점을 지나도록 하는 기울기를 모르는 식을 세워서 y-q가 m 곱하기 x-p 라고 식을 세우고 이 그래프와 중심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되면 r이 되도록 되도록 식을 세워서 m 값을 구하면 됩니다. 두 번째 솔루션. 두 번째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뭐요? 저 원 위에 한 점 x1, x는 y1, y. x1, x 더 이거 얘기해야겠다. 원 위에 한 점을 잡아서 한 점을 x1, y1이라고 가정하고 좌표가 아니에요. 그냥 x1, y1이에요. 그리고 이제 뭘 쓸 거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 과정을 동시에 해서 연립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x1, x 더하기 y1, y가 r제곱이 될 때 p, q를 지나도록 p, q를 대입해서 관계식을 세우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원 위에 있는 점 x1, x1, y1이기 때문에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r제곱이다 라고 하는 요식을 연립하시면 됩니다. 직접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연립하면 됩니다. 연립. 딴 건 아닌데요. 둘 다 쉽지는 않아요. 자, 일단 하나씩 좀 차분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용해서 지금은 원점으로부터의
그러니까 원의 중심 좌표가 원점일 때만 쓸 수 있는 식들인데 얘를 변형해서도 쓸 수 있는 것까지 봐드릴 거고요. 일단 첫 번째 이 식은 왜 이런 식이 나오냐면 뿔마라고 했으니까 접선이 몇 개야? 두 개인 거야. 잘 생각해봐. 어떠한 원이 하나가 있다? 어떠한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하나가 있어. 얘가 원의 중심 좌표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떤 기울기가 예를 들면 기울기가 이짜리인 직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짜리인 직선이라고 하는 애가 막대기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막대기가 없네? 이렇게 갈까? 요게 하나. 그치? 여기서 이렇게 지날 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이렇게 지날 때 하나, 위에서 하나, 아래에서 하나, 두 개의 접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때는 어떤 식으로 푸냐면 얘가 기울기를 m으로 바꿀게요.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바꿀게요. 자, 증명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항상 중심거리를 계속 이용할 건데요. 기울기가 m짜리인 식은 y는 mx 플러스 n이에요. 그지? 식을 정리해주면 얘는 mx 마이너스 y 더하기 n은 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모르는 애는 누구야?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졌는데 n 알아 몰라? 우리의 목표는 얘를 구하는 거야. 얘 뭐야? 몰라. 몰라. 이걸 구해야 돼. 그러면 얘랑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면 되는 거야. 식 한번 세워볼래? 식 한번 세워볼까? 어떻게 된다고? 거리라고 하는 식은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고요. x제곱, 그지? 개수제곱이니까. 분의 절대값을 씌워서 0,0을 대입하면 절대값 n만 남고요. 그 값이 반지름과 같아야 돼요. 이 식을 정리해 준다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절대값 n이라고 하는 그 값이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요. 절대값 n이라고 하는 그 값은 그래서 n은 절대값을 풀어주면 플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n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심, 반지름 n 값을 이용해서 mx 플마 루트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보셨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봤어요? 결국에 그럼 얘를 한번 들어서 봅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저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고 하는 직선이 있고 여기에서 기울기가 2인 접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공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도 되고 기억이 안 나면 원초적으로 들어가도 되고 뭐라고요? 기울기가 2인 접선 y는 2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2x 마이너스 y 더하기 n은 0이라는 애와 중심까지의 거리가 3이 되도록 식을 세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루트 5분의 절대값 n이라고 하는 그 값이 3이 되면 되니까 n은 얼마? 3루트 5. 답은 x, y는 2x 얼마? 3루트 5. 식에다가 아예 대입을 해봅시다. 요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y는 2x 풀마 반지름의 길이가 3이죠. 3 루트 기울기 2의 제곱 2, 4 더하기 1. 요 둘 식이 서로 어때요? 같은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죠? 이 과정을 통해서 유도되는 식인데 제가 공식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시작 끝. 중간 과정을 휴르륵 하고 생략하는 과정이 공식이라고 얘기했잖아. 공식이 뭐라 아니에요. 자, 얘네 인터넷 뻥뻥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유도되는 과정을 생략해서 공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되는 게 첫 번째 기울기 m 값이 주어졌을 때였습니다. 두 번째, 이 원 위에 한 점 x1, y1에 대해서 이때 요 접선이 뭔지를 구하고 싶어요. 원 위에 한 점이기 때문에 접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 아니야, 하나야. 자, 그럼 그 하나일 때 얘는 첫 번째가 여기 세웁니다. 요 직선 L이라고 하는 애는 Y는 어떤 식이 나옵니까? X1 분의 Y1 X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원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다음, 그럼 여기를 M이라는 직선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두 번째, M이라고 하는 직선은 항상 저 L과 수직이 되죠. 맞아? 맞지. 원에서 그은 반지름과 접선은 항상 수직이다 라는 멘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식을 세워본다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Y1 분의 X1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한 점은 X1, Y1을 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을 세워보시면 Y-Y1이 마이너스 Y1 분의 X1 곱하기 X 마이너스 X1이라는 식이 나와요. 자, 이 식을 한번 정리를 Y1 주고 분배해주면서 정리해보시면 Y1Y 마이너스 Y1 제곱 1 마이너스 X1X 더하기 X1의 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조금만 더 이쁘게 오른쪽 왼쪽으로 옮겨주시면 X1X 더하기 Y1Y는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아이씨 개박살나네. 아이씨 아까워라. 놓쳤어. 자, 중요한 건 뭐야? 원 위에 한 점이죠. 그럼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잖아.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r제곱 쓸 수 있어. 뭘 쓸 수 있다고? r제곱 쓸 수 있다고. 그래서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요렇게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나마 좀 간단해요. 원 위에 한 점이라고 되어 있으면 뭐 대신에 x가 두 번 곱해져 있고 y가 두 번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곱하기가 되어 있다면 그 곱하기에서 x 둘 중에 한 놈을 숫자로 바꾸시면 돼요. 요 위에 있는 점으로. 또 한 놈만 숫자로 바꾸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식이 만들어진다고? 예를 들어 아까 했던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저기 뭐야 몇 콤마 몇이야.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이라고 하고 원 위의 점이
몇 콤마 몇이래? 2 콤마 마이너스 2래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된다고? x 하나를 빼고 2를 집어넣고 y 하나를 빼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더 간단하게 바꿔주신다면 x-y-4는 0,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어때요? 원 위에 한 점에 대해서. 얘는 별로 그렇게 썩 어렵지 않죠. 마지막 세 번째, 저 원밖에 한 점에 대해서 일단 답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일단 접선은 항상 몇 개씩 생기게? 원밖에 한 점에서부터 저기 원까지의 접선을 그으면, 애매해, 이건 원이 아닌가?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몇 개가 생기게? 2개가 생기게. 아이고, 이거 너무 멀다. 하나, 둘. 항상 2개가 생기잖아요. 그죠? 항상 2개가 생겨요. 그래서 그 2개를 다 구해주는 방법이 요식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항상 언제나 2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 17번 될 때까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해볼게요. 필수예제 15번. 필수예제 15번 먼저 볼게요. 필수예제 15번. 15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에 접하고 어떤 식에 대해서 2x-y 더하기 3은 0이라는 식의 과 평행하대요. 자, 뭐 찾으라고? 기울기 찾아. 기울기 찾아. 기울기가 얼마야? 2야. 식 어떻게 된다고? 아, y는 2x 얼마? 반지름 2 루트 r제곱 더하기 1 끝. 그래서 어떤 식이 만들어진다고? y는 2x 플러스 2루트 5 또는 y는 2x 마이너스 2루트 5 이렇게 2개의 직선이 나오게 될 것이다.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16번은 더더욱 쉽죠? 자, 바로 뭐라고 하면 돼요? 2x 더하기 y는 5. 끝. 아따 쉽다이. 아따 쉽다이. 별로 안 어렵다이. 그치? 이걸 하기 위해서가 7번을 하기 위해서 점 마이너스 2,4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의 그은 접선을 구할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드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드리고 참고로 선호하는 방법은 권장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인데요. 예외까지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걸 할 자신이 없으면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복잡해요. 내가 복잡하다, 복잡하지 않다를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예요. 흐름이 하나의 스트림으로 쭉 가면 되느냐, 아니면 이거 하고 저거 해서 얘 따로 구하고 쟤 따로 구한 다음에 막 요렇게 저렇게 번거롭냐, 딱 두 가지거든요. 그걸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솔루션 방법대로 풀어본다면 이 마이너스 2,4를 지나도록 하는 직선은 어떤 식이 만들어진다? y-4는 m 곱하기 x 플러스 2라고 식을 세운다. 정리해보자. mx 마이너스 y 더하기 2m 더하기 4는 0이라는 애랑 뭐가 되면 된다고? 중심까지의 거리가 2가 되면 돼요.
기울기를 모르거든요. 우리 m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자, 그래서 식 세워봐요. 거리는 00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00 집어넣으면 절대값 2m 더하기 4 가 2가 나오도록. 맞죠? 자, 이거 얘 넘겨서 절대값이랑 루트를 동시에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곱하는 겁니다. 2m 더하기 4의 제곱은 4 곱하기 m제곱 더하기 1 요렇게.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4m제곱 더하기 16m 더하기 얼마야? 16이 4m제곱 더하기 3이다. 큰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혹시 문제점 찾으셨나요? 16m이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12가 돼서 m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와요. 야! 원밖에 그은 접선은 반드시 몇 개가 나와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2개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울기를 하나밖에 못 찾았어. 그럼 남은 하나는 뭘까? 기울기로 나타낼 수 없는 직선이 하나 있잖아. 누군지 혹시 알아? X축의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없어요. M 값이 하나만 나오는 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얘를 가져요. 실제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보시면 여기 좌표를 한번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작게 그릴게요. 쪼까맣게 이렇게 하는 그래프가 하나 있을 때 마이너스 2,4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2,4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4거든요. 그러면 그을 수 있는 접선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예요. 근데 얘는 m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잖아. 그지? 그래서 하나를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답 여기다가 m-4분의 3에다가 대입하시면 끝입니다. 첫 번째 식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고 또는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가지 식이 나와요. 이 식을 정리를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이쁘게 바꿔주면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0은 0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가지 식이 나오게 되는 거네요. m을 하나밖에 못 찾았을 때 m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반드시 다른 하나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이다. 두 개가 다 나오면 안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솔루션으로 보여드릴게요. 내가 얘가 좀 더 복잡하다고 얘기한 이유가 자, 봐봐. 일단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x1x 더하기 y1y라고 하는 값이 4라고 하는 직선 하나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라고 하는 두 개의 식을 세우고 여기에다 몇 콤마 몇을 대입할 거냐면 마이너스 2,4를 대입할 겁니다. 그래서 식을 한번 세워보신다면 얘는 마이너스 2x1 더하기 4y1이 4라서 얼마냐? x1은 2y1 마이너스 2예요. 1차식 찾았네? 대입해야지. 2차 연립방정식 만들었으니까 대입해서 그래서 식 정리해 주시면 5y1 제곱 곱해서 2배 마이너스 4 8y1 더하기 4는 0. 딱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y1의 값이 뭐가 나오거나 0이 나오거나 아니면 5분의 8이 나와요. 아하.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 또는 5분의 8 집어넣으면 5분의 16이라 5분의 6, 5분의 8. 식으로 바꿔주시면 여기다가 식으로 바꿔주시면 마이너스 2x1이 x1 대신에 이제 찾은 거죠. 마이너스 2x가 4. x는 마이너스 2. 두 번째 5분의 6x 더하기 5분의 8y는 4. 정리하면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0은 0. 같은 답이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자, 그러니까 어떤 게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방법대로 하세요. 2차 연립 방정식이 편하시면 이걸 쓰셔도 돼요. 내가 권장하는 방법은 사실 얘기는 합니다. 근데 선생님 풀이 자체가 이쪽이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왜 이쪽을 권장하시나요? 라고 하면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2차 연립 방정식이라는 걸 세워야지만이 풀릴 수가 있는 식이고 그 두 개의 식을 잡아서 왔다 갔다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다시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M값 구해서 넣고 끝내는 것보다 조금 더 번거롭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고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발전 17번에 풀이 두 개 보이세요? 발전 17번 책에 있는 풀이를 보시면 상단에 있는 위에 있는 풀이 방식이 솔루션 두 번째 방법의 풀이 방법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풀이 1이라고 되어 있는 그 풀이가 이제 여기 솔루션 두 번째 과정에 대한 풀이고요. 세 번째는 판별식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판별식 이용 안 할 거예요. 저는 판별식을 원의 방정식에서는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됐죠? 그래서 세 번째 게 좀 많이 헷갈릴 거예요. 발전 과정 그 17번 쪽이 좀 많이 헷갈릴 거라서 그 1번과 2번을 좀 단단하게 연습하신 걸 기반으로 저기 17번에 있는 유형을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 그럼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공식만 외우면 끝인데요. 3번 같은 경우는 뭐까지 해야 되냐면 이제 저기 방법을 기억해야 돼서 순서를 기억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복잡해서 이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사실 지금 되게 한정적인 접선에 대해서만 배웠어요. 뭐냐면 우리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 자체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거든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얘가 가장 기본적인 애지 원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제한된 애잖아요. 나가 틀려? 그치? 이거를 오늘 수업 끝에 알려드릴게요. 오늘 수업 끝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 평행이동까지 다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풀이 필기 노트에다가 요거에 대해서 여기 공간 좀 남겨 놓으세요. 설마 이거 일렬로 무식하게 이렇게 적은 사람 없죠? 위아래로 적으셨죠? 이렇게 밑으로 길게 적으셨죠? 그 옆에다가 이제 쓸 수 있는 공간 만들어줘서 얘랑 차이점 차원할 수 있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없냐? 안 갖고 왔냐?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정리했어? 넌 필기 안 했어? 했지? 왜 가운데다 쓰냐고 내가 막
항상 얘기하잖아. 이건 어디다 뭐 여기다 뭘 할 건데.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자. 왜 그럼 1번하고 2번 필기는 어디다 놨어? 그럼 계속 거기다 쓰죠. 공통수학 원에다가 썼다고? 나 필기노트 따로 준비하라고 혹시 얘기 안 했었냐? 얘기 안 했다고? 얘기 안 했다고? 얘기 안 했다고? 그냥 이어쓰라고 했다고? 공통수학 원 개념 원리 처음 시작하면서 내가 개념 노트 따로 쓰라는 얘기는 안 했다고? 공통수학 2가 아니라 공통수학 1 시작할 때 내가 개념 노트를 준비해라 라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한 적이 없다고? 안 했어요, 내가? 한 적 없어요? 개념 노트 준비해라 라는 얘기를 한 적 없어요? 어? 다시 뭐라고? 따로 적는 거, 그러니까 계백문은 공통수학 원이 복습이었잖아.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쓰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노트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기억 안 나? 이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이 얘기 한 적 있지 않아요? 계백문에서 공통수학 원에다가는 이미 니네가 한 번 개념을 썼었던 거니까 다시 한 번 개념을 쓰기 위해서는 개념 노트 준비해 와라 라는 얘기를 진짜 한 적이 없다고요? 어제 했던 말의 연장선이네요. 집중 안 하는 거. 이 얘기를 내가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왜? 계백문의 개념 노트, 계백문 개념 필기 부분이 차 있는 걸 아는 상태인데 내가 그거를 아무 말 없이 그냥 거기다 써.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 너도 기억이 안 나면 너도 엉망진창인 거고. 이거 아마 첫 수업 시간에 영상을 일부러 안 날렸나? 날렸나? 기억이 안 나는데 있어요. 얘기했어요. 나. 왜냐면 애시당초에 내 목표 자체가 너네들 개념 제대로 익히게 만드는 게 목표였거든요. 개념 정리 다시 하고 다시 쓰고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내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개념 노트에 대해 언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 멍청이들아. 니네가 안 들은 거라고, 귀에다가 안 넣은 거라고, 머릿속에 안 집어넣은 거라고. 졸라 산만해가지고. 공통수학 원에서는 왜 그런 얘기 그거 검사 안 했나요? 라고 얘기하면 바빴으니까. 그리고 니네들 뭔가 계속 프리노트 꺼내놓고 있었으니까 그래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 설마 그거 쓰지도 않고 전에 썼던 거 가지고 울거먹고 그럴 줄은 생각을 못했지. 그러니까 공통수학 원이 엉망진창이지. 개념 공부를 한 게 없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노트 하나 사서 줄노트 하나 사서 공통수학 원, 투 내용 다시 다 적어. 공통수학 원 앞부분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수업했던 내용 기반으로 니네가 정리한 내용 기반으로 싹 다 적어오고
공통수학 2 부분에서 오늘 배운 내용까지 싹 다 적어요. 노트 하나에다가. 수요일까지가 빡세? 금요일까지 시간 줄게요. 다 적어. 다 가져와. 다시 얘기해요. 줄 노트에다가, 오답 노트 아니야. 줄 노트에다가 써서 가져와. 알았어? 알았어요? 알겠냐? 엉망진창이야. 내가 항상 수업할 때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말하는 걸 니네들 표단 방법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 수업 내용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굳이 그걸 비틀어가지고 뭐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그 정도만 대충 해도 되겠지 라는 그지 같은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해. 자, 이거 쓰고 지울 겁니다. 네 번째 내용이에요. 뭐냐면 투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우리 저번에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어떤 식이 있었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플러스 k 곱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는 0이라고 놓고 푼다라고 하는 교점을 지난다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똑같아요. 여기서도 두 개의 원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a, b, c는 0이라는 식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 0이라는 원이 있다면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이 만들어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by 더하기 c랑 k 곱하기 x제곱 y제곱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이런 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교점을 지난다라고 했을 때는 K라는 미지수를 이용해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과정이 달라져요.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뭐가 생기냐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고요.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된다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x제곱이랑 y제곱이 사라지면서 1차식이 되거든요. 결국에 얘는 그럼 무슨 뜻이 되냐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그 직선이라고 하는 그 말이 공통현이에요. 공통할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공통현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이 얘기도 했었죠.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쓰이진 않지만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애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대로 한번 봅시다.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uy 더하기 9는 0이랑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ay 더하기 1은 0 사이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요, 그냥. 빼요. 그러니까 얼마? 2-a x 마이너스 a에서 마이너스 뺐으니까 그 다음 위에서 아래 빼요. 플러스 6 마이너스 2a y 위에서 아래 빼요. 플러스 8은 0이라고 하는 직선이 만들어졌고 얘가 몇 콤마 몇을? 마이너스 1 콤마 2를 지나도록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 더하기 12 마이너스 4a 더하기 8은 0이고요. 마이너스 3a 값이 20, 18 마이너스 18이라 a의 값은 6 나오겠습니다. 근데 자 19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면 된다고요? 위에서 아래를 빼시면 된다고요. 그것부터는 뒤에서 이어서 보여드리고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아니다. 저 공통형까지 해야 되니까 요거까지 하고 저 뒤에까지 하고 나서 도형의 이동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 19번하고 20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라는 식과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더하기 4는 0이라고 하는 식에서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교점과 1,2를 같이 동시에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러면 어디에다가 K를 붙이는 식이 조금 더 깔끔하게 식이 나올까를 고민하는 것도 방법일 거야. 뒤에다가 K 붙이는 것보다 앞에다가 K 붙이는 게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더하기 4에다가 플러스 K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라고 식을 세우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2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1 집어넣으면 1, 4, 6, 4, 4 K 곱하기 1,2 집어넣으면 1, 4, 4 오케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짠짠 5 마이너스 1 플러스 K는 0이라서 K 값이 1이구나. 그냥 그대로 식 정리하면 되겠다.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이라는 식이 나올 것이고 마무리 해주시면 5x y 더하기 2는 0 이렇게 정리될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K가 1이 아닐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입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만들어지고요.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때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됩니다. 자, 20번. 그래서 공통현 문제가 보이면 쓰면 돼요. 자,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하는 식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는 0이라고 하는 이 두 식의 공통인 현의 길이를 구해라. 어떤 원과 원 사이에 공통현이 존재할 때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자, 현의 길이는 뭘 이용한다? 피타고라스 이용할 거다. 그러면 요렇게 구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요렇게 이쪽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구하거나 저쪽으로 구하거나 상관없습니다. 간단한 식을 선택하면 돼요. 그럼 난 이 둘 중에 누가 더 쉬워 보여? 위에 거죠? 몇 콤마면? 0,0. 반지름의 길이 2. 그치? 공통현 찾아봐. 위아래 빼보면 4x 더하기 4y는 4라는 식이 나와서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과 0,0과 반지름의 길이 2입니다. 어떤 원의 중심이 0,0과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이 직선 중심거리를 찾아서 구하시면 된다고 했죠. 거리는 루트 2분의 1이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반지름에서 4 빼기 2분의 1의 루트를 씌우고 2배 하시면 끝입니다. 정리 2분의 7 곱하기 2 루트 14 이렇게 정리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내가 요걸 안 했는데요. 지금 가로가 아니라 되게 절대값처럼 생겼는데. 일단 요거를 식만 적어드리고 넘어가자면요. 여기서 이쪽으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몽땅 다 평행이동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식 같은 경우에 Y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A 플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에다가 B 더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원위의 한 점이라고 하는 애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X 하나 빼고 그 숫자를 집어넣는다고 얘기했잖아. 원래 어떤 식인데? 요 식인데 이 X-A 곱하기 X-A라고 되어 있는 요 상태에서 X 하나를 대신해서 숫자로 바꿔주시면 되는 문제라 얘는 X1-A 곱하기 X-A 더하기 Y1-B 곱하기 Y-B는 R제곱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그 밑에 있는 솔루션 문제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적어 놓으세요. 개념에다가. 요쪽 이 개념 옆에다가 적어 주십시오.
되셨나요? 네, 이제 도형의 이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행 이동은 굉장히 간단해서 그냥 저번 시간에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평행 이동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이에요. 첫 번째 평행 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의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써있나요? 어떤 도형을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하는 것을 평행 이동이라고 합니다. 회전시키지도 않아요. 그냥 정말 그 화분 하나를 고스란히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화분을 조심해서 들고 올라가서 여기다가 고스란히 조심해서 갖다 놓는 요게 이제 평행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벽걸이 시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도 될 거고요. 자, 뭐가 안 변한다고요? 모양이랑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물어볼 거야, 다음 시간에. 어떤 도형을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하는 걸 평행이동이라고 한다. 뭐라고요? 어떠한 도형을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고 일정한 거리만큼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 어떠한 도형을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고 일정한 방향만큼 일정한 거리만큼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평행이동하는 것. 이동하는 것. 자, x, y라고 하는 점은 점의 평행이동. 점이라는 거를 평행이동할 때에는 단순합니다. 누구를요? x, y라고 하는 어떠한 점을요? 어느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다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다면 어떤 식이 만들어진다고? 그냥 좌표 값을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1,2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해주면 몇 콤마 몇이 된다고요? 몇 콤마 몇? 4 콤마 0. 그냥 더해주시면 되는 개념이라고요. 그죠? 점을 평행이동하는 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형의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요 도형의 방정식. 이건 이 식에 대해서는 설명했었다잉. 그지 얘들아? 그지 얘들아? x와 y라는 두 개의 문자를 이용한 식는요. 무슨 식? 방정식. 그래서 문자 x, y 두 문자를 이용한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더 디테일하게는 평면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돼요. 근데 그 평면 도형 고등학교 때 평면 도형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똑같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주의해야 될 게 그 똑같은 식에다가 x가 들어가 있던 그 자리에 x-a를 y가 들어가 있던 그 자리에 y-b를 집어넣어 주는 게 도형의 평행이동이었다. 어머나, 요거 이름을 안 써놓고 그냥 들어갔네. 도형의 평행이동.
x, y는 0.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는 애가 바로 x-a, y-b. 이다. 조심해라. 부. 반대로 들어간다. 이거에 대해서 증명은 저번에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점과 점에서 좀 빠르게 갈.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이런 식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그 밑에 98페이지에 해설 있죠. 98페이지에 내용 해설 있어요. 자, fx, y는 0이라는 식에 대해서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다는 건 어떠한 임의의 점에 대해서 이 점의 좌표가 x, y일 때 요 애를 똑같이 평행이동한 요 점의 좌표를 x', y'이라고 했을 때 x'이 x 플러스 a이고 y'이 y 플러스 b이므로 x자리에 x 프라임 마이너스 a를 y자리에 y 프라임 마이너스 b라는 애를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f x 프라임 마이너스 a, y 프라임 마이너스 b는 0으로 바꾼다면 이 식이 이 노란 그래프 위에 한 점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고, 임의의 방정식. 여기 마지막 그 x 프라임, y 프라임에 임의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x, y를 대입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더라. 그래서 x-a, y-b는 0이라고 모든 식에 x가 보이면 그 x 그대로 빼서 x-a를 포장해서 넣어. y가 보이면 y를 싹 다 빼서 y-b를 넣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게 평행이동이었다. 자, 필수예제 1번. 그래서 표현 방법 자체가 달라요. 만약에 그래서 어떤 표현 방법이 생기냐면 이런 표현 방법이 있거든. 자, F라는 평행이동이 x, y를 x 플러스 1, y 더하기 2로 만들어준다. 이거 무슨 말이야? F라고 하는 평행이동이라는 규칙에 의해서 x, y라는 점의 좌표가 x 플러스 1, y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1이죠) 오늘 손에 힘이 없지. 1이죠. 이거 점이야, 식이야? 점은 그냥 더하라 그랬어, 빼라 그랬어? 그럼 그냥 더한 얘가 평행이동한 애야, 아니면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난리 났네.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애가 돼요. 자, 근데 있잖아.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 두 번째. 어떠한 g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얘는 뭐라고 할까?
어떠한 식이 있으면 얘를 x 플러스 1, y 플러스 1, 2로 만든대. 이건 뭔 말이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는 규칙이 된다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규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구분하면 된다고? 식에 포함된 n지, 식에 포함된 a인지, 아니면 그대로 꼭지 좌표로 쓰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필수예제 1번. 평행이동에 의하여. 필수예제 1번. 아이고, 난리 났네. 필수예제 1번. 지금 문제 뭐라고 돼 있어? x, y라고 하는 애가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b래.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b만큼. 그러면 마이너스 2, 3에서 얼마가 된다고? 마이너스 2에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몇 콤마? a, 2가 된다면 a는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고 b는 얼마겠다? 1이겠다. 끝. 그래서 a 마이너스 b의 값 마이너스 2. 자, 2번 x 자, 몇 콤마 몇을 5,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어디로? 3, 4로 바꾼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5만큼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한 애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몇 콤마 몇을? 1, 마이너스 3이라는 애를 그대로 평행이동하시면 마이너스 1, 2가 되겠네요. 끝. 다음 두 번째 직선에 대하여 평행이동한다. 2번 점 마이너스 3, 4라는 애를 마이너스 1, 1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그렇다면 지금 직선 누구? 3x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이라는 식을 평행이동 할 거야. x가 들어가 있던 그 자리에 x 대신에 누구를? x가 들어가 있던 그 자리에 x 말고 누구를?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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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해봐. 생각. 지금 내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 여기서 뭐라 그랬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다는 건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말했던 멘트 하나도 기억 안 나지? 니네 지금 아예 집중 안 했었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진짜? 자꾸 니들 편의대로 기억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뭐라고 했었어? 내가 막 오버액션까지 하면서 설명했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몇 분이나 걸렸을 거 아니야? 얘들아. 여기서부터 이거 쓰고 여기까지 오는데 몇 분이나 걸렸을 것 같아? 이게 니네 지능 문제일 거 같냐? 이게 지능 문제일 것 같아? 이게 만약에 지능 문제라고 한다면 정말 안타깝게도 세상에 존재하는 애지간한 생명체들보다 머리가 안 좋으신 거고요.
머리 탓을 한다면 진짜 IQ 수치로 따지면 IQ 30 언더로 봐야 되는 것 정도로 진짜 완전 멍청한 거고요. 그거는 니네가 집중을 안 한 거잖아요. 심지어 니네가 대답했던 말이잖아. 아무 생각 없이 귀에서 입으로 연결되는 그게 무슨 공부야. 이 빡대가리더라. 집중 안 할래? 나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멍충이들아.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건 X가 들어가 있던 그 모든 자리에 X를 빼고 X-A를 포장해서 넣는다라고 얘기했었어. 뭐라고? X가 들어가 있던 그 자리에 X를 빼고 누구를? X-A를 어떻게 해서? 포장해서 넣는다고. Y도 마찬가지로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건 Y가 들어가 있던 그 Y 대신에 싹 다 빼서 누구를? Y-B라는 애를 그 자리에 포장해서 넣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지금 그래서 물어보잖아. 어떻게 말했어? X가 들어가 있던 그 자리에 똑같이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둘 다 지금 니네 왜 집중을 못하는, 집중이 뭐 3분 단위로 끝나, 3분도 안 가냐? 애지간한 유치원도 아니야. 저기 보육원 시설에 있는 애들도 2분은 집중하겠다. X가 들어가 있던 그 자리에 X 대신에 누구를? X 마이너스 2를 포장해서 대입한다고. 집어넣는다고. Y가 들어가 있던 그 자리에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포장해서 집어넣을 거라고. 이게 평행이동이라고. 이게 다야. 자, 정리해봐.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얼마? 마이너스 7은 0. A, B, C 찾았어요. A 얼마? 3. B는 얼마? 마이너스 7. 합은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얘들아, 지금 진짜 집중력 문제다, 집중력 문제. 집중 좀 해라. 딴짓 좀 그만하고 머리 쪽이 산만하다 싶을 것 같으면 좀 뭔가 가진 방법을 써서라도 좀 꽃밭에서 나와라. 아까 내가 처음 수업 했을 때 했던 말 기억나? 그러면, 야, 그거 물어볼게. 도형을 평행 이동할 때는 간단하게, 응?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위치만 바뀌는 거죠. 그죠? 표준형에서 바꾸는 게 편할 것 같아? 일반형에서 바꾸는 게 편할 것 같아? 표준형에서 평행 이동하는 게 편할 것 같아? 일반형에서 평행 이동하는 게 편할 것 같아? 표준형에서가 좀 더 편할 거야. 왜? 표준형에서는 대놓고 위치가 이미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그 방법으로도 두 가지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3번 어떤 식이냐면 y는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점이 얘를 어떻게 바꿀 거래?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할 거래. 그 포물선이 x축 위에 있대. 만약에 내가 이걸 있잖아? 그냥 그대로 일반식에다 집어넣어도 안 될 건 없어. x가 들어가 있던 그 모든 자리에 x 마이너스 p를 y가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 y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정리하면 되거든. 이게 편해 보여? 나 이거 별로 안 편해 보여. 썩 편해 보이지 않아.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 그럼 y좌표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런 식으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아, 너무 별로야. 그래서 이건 어때? 자, 방금 전에 표준형을 바꾸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 좋아. y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으로 바꿨어. 이 상태에서 평행이동을 해볼 거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p 플러스 2만큼. 그러면 2 곱하기 x 마이너스 p만큼, y축 방향으로 p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할 거고, 그렇게 정리한 식이 2x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 더하기 p 플러스 2가 될 텐데, 얘가 꼭지점 y좌표죠. 얘가 얼마라고요? 0이 될 거라고요. 아, p는 마이너스 5구나 라고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쉽게. 난 이걸로 만족 못하겠어. 더 쉽게 갈 거야. 더 쉽게 갈 거야. 여기 도형의 평행이동으로 가지 말고 점으로 가. 왜? 이미 여기서 꼭지점 좌표가 나오거든. 몇 콤마 몇이라고. 1,3이라고 나오거든.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 방향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그 값이 뭐래? x축이래. x축의 위에 있대.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간단하잖아. 표준형을 쓸 거면 확실하게 쓰라는 얘기야. 아까 내가 2차 함수에서 다시 정리. 2차 함수에서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에서 모양이 누구야? a야. 위치가 누구야? p, q라는 애야. 그지?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3이야. 꼭지점의 좌표가 1,2래. 이거 식 세울 수 있어, 없어, 니네? 식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잖아. y는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차 함수의 제일 최종 형태란 말이야. 응? 여기가 최종 형태. 표준형이 최종 형태가 아니라 표준 형태에서 위치랑 모양까지 해석한 얘가 최종 형태라고 보라고. 최종 형태에서 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최종 형태라는 건 점이 보이기 때문에 평행이동할 때도 훨씬 간단하다고.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2번 봐봐. 3번은 2번 한번 가볼게. 평행이동. 자, 이번에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대. 지금 원이 저렇게 이동한대요. 자, 평행이동 식을 바꿔주시면 x 더하기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다 마이너스 a 더하기 5네요. 잘 봐.
몇 콤마 몇이라고? 마이너스 2,1이라고. 반지름 말고 반지름 제곱으로 가자. R제곱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A 더하기 5라고.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할 거래?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할 거래. 그럼 식이 어떻게 돼? 몇 콤마? 1 콤마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R제곱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뀔 거야. 마이너스 A 더하기 5야. 이거 식으로 바꿔봐. 어떻게 나온다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 이 마이너스 A 더하기 5야. 저 식이랑 비교해봐. B 얼마야? 3이네. A 얼마야? 2네요. 끝. 최종 형태로 표준형에서 더 한 발자국 나아간 최종 형태에서 평행이동하고 나서 식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평행이동에 한해서예요. 대신에 원은 다 되는데 저기 포물선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도형의 평행이동은 주로 뭘 이용한다? 표준형에서 이동시킨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나 평행이동했고요. 이제 대칭이동할 거예요. 대칭 이동이라는 건 이번에 처음 배우는 게 맞는데요. 대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너네들이 언제 배우냐면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과정에 1학기였나? 몰라. 이제 학년이 좀 헷갈리는데 초등학교 5학년 과정에 단원명 합동과 대칭이라고 나오는 단원에서 합동이라는 거의 정의가 뭐야? 도형을 회전시키거나 뒤집었을 때 뭐하는 완전히 포개어지는 두 도형 간의 관계를 합동이구나 라고 얘기한다라고 표현하고요. 그 포개어지는 점을 대응점, 포개어지는 각을 대응각, 대응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걸 했었다고요?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했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똑같이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닮음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한 번 더 나와요.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그러면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게 대칭인데요.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를 다뤄요. 뭐요? 선대칭하고 선대칭 도형. 그 다음에 얘는 점대칭 도형.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는 그 모든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그 모든 개념과 같아요. 일단 점대칭 도형의 정의는 선대칭 도형의 정의는 대칭 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포개어지는 점대칭 도형이라는 거의 특징은 그 어떠한 점을 기준으로 대칭의 중심인데요.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시키면 포개어지는. 그래서 포개어진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똑같이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이라고 나와요.
이때 나오는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대응점을 여기 선대칭 먼저 나오나? 너무 사이드에다 써서 여기다 쓸게요. 선대칭 도형의 특징 중에 하나 선대칭의 특징 중에 하나 이거 초등학교 내용이라서 여기다가 안 적을 건데 쓰세요. 니네는 알고 있어야 돼요. 선대칭 도형의 특징 첫 번째 뭐냐면 대응 점을 연결하면 첫 번째가 아니라 대응점을 연결하면 대칭축에 의하여 수직 이등분 됩니다. 뭐라고요? 수직 이등분 돼요. 이거 두 개로 쪼개서 볼 거예요. 다음 점대칭 도형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대응점을 연결하면 중점이 대칭의 중심입니다. 이거 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오는 개념이에요. 대응점을 연결하면 대칭축에 의하여 수직으로 이등분된다. 선대칭. 대응점을 연결하면 그 연결된 선분의 중점이 대칭의 중심이 된다. 점대칭에 대한 성질입니다. 자, 자, 여기까지 이거 배우셨으면 다 했어요. 진짜 다 했어요. 왜? 우리 중학교 1학기 제일 마지막 단원에 평면좌표라고 나왔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좌표 평면이었나? 그때는. 그때 배웠던 내용 중에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을 배웠었어요. 기억나? 기억나요? 이런 거 있잖아. 기억이 안 나면 그때부터 공부를 안 했구나. 좋아.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어떠한 한 점 3,2라는 점이 존재할 때 X축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같고? X 부호가 같고 Y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기억나? Y축 대칭 그러니까 Y 부호가 같고 X 부호가 반대야. 원점 대칭 둘 다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이거 기억나? 이거 중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이라고. 응? 미리 얘기하자면 대칭 이동은 평행 이동과 다르게 똑같습니다. 다 같습니다. 뭘로 볼 거냐면 x, y라고 하는 애 또는 f, x, y는 0이라고 하는 애를 x축의 방향으로 대칭이 될 수도 있고 y축 기준으로 대칭이 될 수도 있고
원점 기준으로 대칭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처음 배우는 개념.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 될 수도 있어요. y는 x 대칭이 뭐냐? 여기 y는 x라고 하는 기준선에 대하여 얘를 대칭 이동하게 되면요. 얘는 몇 콤마 몇이 되냐면 2,3이 돼요. 식으로 한번 적어드릴게요. 자, 봐봐. x축 대칭 이동하면 뭐의 부호만 반대로? x축 대칭 누구 부호 반대? y 부호 반대. 그러니까 몇 콤마면? x 콤마 마이너스 y. 도형도 똑같이 간다고. f x 콤마 마이너스 y는 0. 좀 더 밑으로 써야 되는구나. 두 칸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두 칸 반으로 갑시다. y축 대칭은요? x부호 반대. 마이너스 x 콤마 y. 그리고 식도 똑같다고. 식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도 더 밑으로 내려야 되는군요. 잠깐 쓸게요. 마이너스 x 콤마 y 그리고 f 마이너스 x 콤마 y는 0.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야, y에서 마이너스 y로 바뀌었어. 이게 무슨 뜻이야? y가 들어가 있던 모든 자리에 y를 어떻게 해서? 빼서 뭐로 바꿔주는 거야? 마이너스 y로 바꿔주는 과정인 거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 갈아 끼는 거야. 알았지? 여기서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로 갈아 끼는 것처럼. 알았지? 자, 똑같이 계속하자. 이번엔 그럼 원점 대칭 봅시다. 원점 대칭 어떻게 간다고? 원점 대칭도 둘 다 부호가 반대로. 식에서도 똑같이 x가 들어가 있던 그 자리에 마이너스 x를 y가 들어가 있던 그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다음. 내 거 아니다. 너냐? 너지 이 자식아. 다음. 이제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할게요.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x, y의 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진다고. 그러니까 y, x가 됩니다. 식도 똑같아요. 식도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y, x는 0. 무슨 소리냐면 x가 들어가 있던 그 모든 자리에 x 대신에 y를 집어넣고 y가 들어가 있던 모든 자리에 y 대신에 x로 바꿔주는 과정이 y는 x 대칭이 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잘 안 나오긴 하는데요. 뭐가 있냐면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잘 안 나와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있어요. 얘는 뭐 하냐면 순서만 바꾸는 게 아니라 부호까지 반대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그럼 얘는 f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이 y는 마이너스 x 대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참고예요. 자, 105, 106페이지에 대한 설명 끝났습니다. 이게 105, 106 끝이에요.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105, 106에 나와 있어요. 그죠? 105, 106에 나와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옮겨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본 대칭이에요. 축 대칭이라고 하죠. 이게 축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축들입니다. 축, 가로축, 세로축, 그리고 y는 x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 세 가지가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축대칭입니다. 이게 따지자면 얘는 축대칭이에요. 대칭이동 중에서도 축대칭입니다. 그 축대칭이 아닌 점대칭은 뒤에 나와요.
1번. 자, 4번 봐봐요. 필수 예제 4번 그냥 보고 넘어갑시다. 4,6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 나오죠. P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고? Y부호 반대라고. X축 대칭, Y부호 반대. 4,-6이요. Q점의 좌표는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으니까 X부호 반대 마이너스 4,6이 될 거고 얘네 둘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얼마? 8분의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분의 3x네요. 얼마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네, 끝이네요. 그 밑에 키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Y좌표 부호 바꾸기, X좌표 부호 바꾸기, Y좌표 X좌표 부호 바꾸기, 그 다음에 X좌표 Y좌표의 자리를 바꾸기 이런 식으로 도형의 대칭 이동. 자, 도형의 대칭 이동 이것도 자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5번 뭐 할 거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0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표준형 바꾸는 습관을 들입시다. Y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예요. 자, 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대요.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X가 들어가 있던 그 자리에 Y를 집어넣고 Y가 들어가 있던 그 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얘랑 X축 방향으로 A만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서로 일치한대요. 자, 이 식을 원래대로 자 XY 자리 바꿔주시면 X-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4고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이게 뭐야, 여기. 마이너스 3만큼 된 거니까 X축 방향으로 3만큼. 플러스 3 된 거니까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A는 3, B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구하셔도 되고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표준형의 최종 형태. 표준형의 최종 형태는 뭐라고? 마이너스 2,1이고 반지름은 R제곱이 4라고. 그러면 얘를 Y는 X 대칭해주면 여기 주황색으로 가자. 너무 색깔 똑같다. Y는 X 대칭해주면 뭐가 되고 1,-2가 되고 R제곱은 4 바뀌지 않을 건데 얘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3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고 마이너스 3만큼. A는 3, B는 마이너스 3. 끝. 표준형의 최종 형태. 훨씬 보기 편하다. 필수예제 6번. 도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이제부터 순서대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할 때 하나씩 한 단계씩 끊어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Y는 3x 더하기 2라는 애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후 그럼 뭐가 됐어? Y는 3 곱하기 X 마이너스 A 거꾸로 집어넣어야 되고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다. 원점 대칭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마이너스 Y는 3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더하기 X 부호 반대, Y 부호 반대. 얘가 뭐 몇 콤마 몇을 지난다고? 2,1을 지나더라. 그냥 대입하시면 되겠죠, 이제. 자,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3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되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라서 A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네요. 끝. 주어진 순서대로 그냥 하나씩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필수는 7번 별표.
이거 아까 이거 저번에 옛날에 했던 말. 이거 내가 옛날에 했던 거. 아마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나 이거 했던 말. 무슨 말 할게?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은 뭘 찾는 거다? 펴주는 거다. 항상 언제나 뭘로 보라고 그랬어? 뭘로 보라고 그랬었냐면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언제나 항상 두 선분의 길이의 합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고. 제일 최소값은 직선거리라고. 일자로. 근데 잘 보시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에서 0,2, 6,4 오케이. 0,2라고 하는 A점과 6,3이라고 하는 B점이 있는데 여기서 반드시 X축 위에 있는 점을 지나가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점 P라는 최소값을 지나도록 할 수 있을까? 뭘 만들어야 된다고? 선분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야, 얘들아. 지금 X축 위에 있는 P를 무조건 지나야 돼. 찍고 가야 돼. 근데 선분은 어떻게 만들어? 대칭 이동하면 돼요. 어떻게 하라고? 대칭 이동하면 돼요. 요 점의 좌표를 A'이라고 했을 때 A'의 좌표가 0,-2라고 한다면 0,-2에서부터 이 6,3까지를 다이렉트로 연결했을 때에 지금 이 새로운 요 점의 좌표를 P라고 한다면 지금 얘 요렇게 OA P와 OA P는 합동이 돼요. 90도, 90도 공유하고.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SAS 합동이 돼서요. 따라서 AP의 길이와 A'P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선분의 길이합의 최소값. 무슨 어떠한 직선 위에 한 점 지나는 한 점을 지나는 길이의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 뭐 하라고? 그 직선에 대하여. 지금 X축 위에 있는 점을 지나려면 그 X축에 대하여 한 점에 보내버리면 돼요. 그 직선에 대하여 한 점을 뭐 하면 된다? 대칭 이동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구한 0,-2랑 6,3 사이의 거리는 얼마? 36 더하기 25 루트 61 계산하시면 됩니다. 개념이에요. 3번 못했습니다. 이 3번에 대한 내용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점대칭, 선대칭에 대한 내용이고요. 3번 못했습니다. 예, 굳이 욕심내지 않을게요. 지금 여기서 한다고 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평행이동, 대칭이동, 대칭이동 중에서도 축대칭에 대해서만 먼저 배우셨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운 게 뭐였죠? 원에서 접선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그 다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그리고 평행이동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칭이동에 대해서, 축대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수요일에는 지금 아까 점대칭, 선대칭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다시 얘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집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숙제는 요 앞까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1페이지까지. RPM도 그러면 어디까지예요? RPM 어디까지야? 저기 꽤 많네요. 56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촬영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